네, 안녕하세요. 랜쌤입니다. 저희 오늘은 자기소개서, 서류에서 계속 떨어진다면 꼭 확인해야 하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도 선생님 제가 계속 자기소개서에서만 떨어져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서류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 외적인 요소들이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AI 면접을 서류 과정에서 같이 본다면 AI 면접이 우선이 될 거고요. 인성검사를 같이 본다면 인성검사가, 만약에 스펙을 여러 개 적는다면 그런 것들이 우선시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자기소개서 자체의 퀄리티가 낮거나 자소서만 보는 기업인데 계속해서 자소서가 떨어진다면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오신 분들, 만능 자소서 과정 하신 분들이 이제 최종 합격까지 하셔서 저한테 주신 후기들인데요.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기소개서는 경험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경험 정리가 사실 자기소개서부터 잘 되면 면접까지 쭉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소서를 대부분 자소서에서 끝낸다고 하는데, 이 자소서를 잘 써둬야 면접 가서 자소서와 다르지 않은 일맥상통한 말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면접을 보는 이 기업 입장에서도 이 친구가 준비된 친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을 위해서 자소서를 잘 쓰는 과정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류 합격률이 낮았는데도 이렇게 붙는 경우들이 쭉 나오는 경우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자소서가 마냥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떨어져 왔었지만 같은 소재로 문장을 다르게 표현했더니 서류 합격률이 높아졌다. 이거는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 직무에 맞게 수정을 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도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원한 직무나 회사 산업과 관련된 경험들 중에 뭐가 더 어울리는지 선별하는 그 과정마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모든 걸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펙은 괜찮은데 계속 서류에서 떨어져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하는 거는 내 경험과 직무가 맞는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직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이해를 하고 있니?가 여러분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강의를 가장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인데 건강보험공단 지원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요양직 지원하시는데 뭐 행정직처럼 사무 처리 업무 한 얘기만 쓰신다던가 혹은 소아병동에서 일했다고 소아병동 얘기만 이렇게 쭉 쓰시는 경우에는 이걸 읽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요양직은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친구 직무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요양직은 밖으로 출장을 많이 나가야 되는데 계속 행정직 관련 얘기만 쓰는 거 보면 이 친구 요양직에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걸 쓰셔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만 여러분이 자소서의 퀄을 높이고 합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심평원 심사직도 마찬가지예요. 심사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전혀 다르게 뭐 책을 내가 잘 정리했다던가 아니면 소통을 잘했다던가 이런 얘기만 쓰시는 경우. 은행에서는 영업을 해야 되는데 나 사람하고 잘 지냈고 우리가 강남에서 만날까 종로에서 만날까 막 싸우다가 해결했어 뭐 이런 얘기들만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내가 조용히 앉아서 연구하고 조사만 했어 라는 얘기만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공기업 사무직을 지원을 하시는데 내가 민원응대 잘했던 경험 이런 게 아니라 뭐 아르바이트 내가 이런 거 잘 팔았다 이런 것만 이제 작성을 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무 적합도가 떨어진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무작위 자기소개서를 썼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소서를 쓰기 전에 또 자기소개서를 검토하실 때 이 직무는 무슨 일을 하지? 뭐를 위해서 우리를 뭐 1년에 3, 4천가씩 주면서 나를 채용을 하려고 하는 걸까를 생각을 해봐 주셔야 돼요. 얘네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날 채용하나?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채용을 하나? 심사를 잘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내가 직무가 하는 일에서 직무가 요구하는 성과를 냈던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리한 다음에는 내가 이 직무와 비슷한 일을 했던 경험은 언제인지 그리고 그 경험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일만 했는데 나는 시키는 일을 넘어서 이런 일까지 했어요 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자소서에서 지금 계속 떨어지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제출하셨던 자기소개서를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에 직무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꼭 같이 확인을 해봐주세요. 직무는 꼼꼼함을 요구하는데 나는 조금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판매했던 경험만 썼다던가, 영업력을 필요로 하는데 오히려 나는 꼼꼼하게 뭐 연구했던 경험만 썼다던가, 이렇게 좀 직무와 다른 방향을 쓰지 않았는지를 꼭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가 잘 읽히는가요? 왜냐면 이 자기소개서 검토를 뭐 AI가 하고 컴퓨터가 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사람이 읽기 때문에 사람은 문단이 잘 분리되고 눈에 잘 들어와야 자기소개서가 읽히거든요. 물론 문단 분리는 안 하셔도 되지만 종종 제 자기소개서 특강에 선생님 문단을 꼭 분리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올라와요. 물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문단 분리를 할 경우에 자기소개서가 더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독성 확보를 위해서 문단 분리도 해주시고 키워드가 쏙쏙 눈에 들어오게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여러분이 그냥 기부 프로젝트 이런 걸 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은행에 가서 소상공인 대상 자산관리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소상공인 대상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 이런 식으로 얘네가 관심 있을 키워드를 앞으로 빼서 이목을 끌어주셔야 돼요. 그 앞으로 뺀 키워드를 두 갈씩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이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이 이거 궁금한데 한번 읽어볼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더 세세하게 읽게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분리해서 자기소개서를 보는 사람이 좀 깔끔하게 한눈에 들어오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배려니까 내가 자소서 읽는 사람을 배려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해가 되는 자소서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경력직 지원자가 아닌 이상 관련 용어를 쭉 적어놓는다고 해서 이게 좋은 자기소개서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원한 그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에서 그냥 평범한 인사팀에서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내 모르는 내용인데 이 친구 막 써놨는데 이게 뭔 내용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내 직무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이제 이공계 계열 직무분들도 자소서 볼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자소서를 바꿔드려요. 저는 완전 문과거든요. 저 문과인데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도 문과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 쉽게 바꿔볼게요 해서 그걸 바꿔가는 과정을 같이 거쳐갑니다. 그래서 내 직무가 아닌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인가를 꼭 검토를 해봐 주실 필요가 있고요. 문장은 웬만하면 두 문장 길게 쭉쭉쭉쭉 넘어가지 마시고 한 문장씩 끊어서 읽기 편하게 만들어주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론이 길게 적혀있는가를 꼭 검토를 해봐 주셔야 돼요. 사실 자기소개서 검토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문제점인데요. 많은 분들이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건 나의 이야기인데 내가 아니라 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이 상황을 설명해야 읽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할 것 같아 라는 착각에 빠져서 그런 건데요. 사실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들은 아니 그래서 내가 묻는 바는 넌 그때 어떻게 했냐는 질문이야. 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는데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황은 그때 당시 어떤 목표가 있었고 우리가 살짝 노력을 했는데 결국 어려움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어 라는 내용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 본론이 묻는 뭐 창의적으로 했던 경험, 열정적이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질문 의도에 맞춰서 작성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보기 쉽게 갖고 왔는데요. 두 갈씩은 이 정도, 상황은 이 정도, 본론이 이 정도, 입사, 입행호, 포부 이 정도로 작성을 해주셔서 1대 2대 5대 2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본론이 5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게 항상 꼭 유념해주세요. 만약에 내가 자소서를 썼는데 이 상황에 대한 설명만 길고 본론은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성과됐어요 이 한 문장으로 끝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자기소개서입니다. 꼭 본론이 길게 적혀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요소가 하나라도 빠지기보다는 이 세 가지가 다 화합이 돼야 대체적으로 잘 쓴 자기소개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지 않아도 자소서가 붙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자소서 외적인 거를 더 검토하는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자소서를 중점적으로 보는 기업에서는 대체적으로 저 세 가지의 요소가 굉장히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자기소개서를 공부하시려면 자소서 스터디 구하셔서 내 문제점이 뭔지 봐달라. 네가 보기에 잘 읽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거나 제가 예시랑 템플릿 여러분이 그냥 경험 나 경험 어떤 거 선정하지 할 때 제가 경험 예시도 다 적어놨거든요. 거기는 예시 뽑아서 내 경험만 쏙 괄호 안에 넣으면 완성되는 템플릿까지 넣은 자기소개서 교재를 발매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구매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한테 좀 본격적으로 첨삭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 한 달 자소서 면접 완성 과정이나 만능 자소서 만들기 과정이 있고 이것 통해서 면접까지 취합하신 경우들 많이 계시니까 만약에 도움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댓글에 있는 주소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자소서에서 계속 떨어지면 꼭 확인해야 하는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뭐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자소서보다는 그쪽이 더 먼저 문제일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은 경력이 있어야 합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력과 내용부터 검토를 해주시되 모든 스펙들이 어느 정도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가 0 안 나온다면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를 검토하고 책이나 첨삭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도를 높여가셔서 맞는 자소서 하나 완성해서 아무데나 계속해서 좀 돌려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자소서 쭉쭉 면접까지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